새벽 5시 10분 신도림역. 기다리던 첫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첫 차의 승객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 직장인들. 첫 차의 미덕은 뭐니 해도 조용하고 앉을 자리가 넉넉하다는 점. 덜 깬 잠을 보충하는 데도 제격이죠. 첫 차의 손님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대부분 보면 저기 경비하시는 분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한 70% 내지 80%를 이용한다고 봅니다. 업이 보안업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먼저 출근해야 되고 늦게 퇴근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저 스포츠센터에서 셔틀버스 운전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첫 차를 이용하는 소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첫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부지런한 면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지런한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9시 출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남들 자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나가니까 좀 안타까워 보이긴 하고. 그 새벽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저들 근무들이. 그래서 그거 보면은 참 먹고 살기가 좀 힘들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6시 신도림역 출입구. 무료로 배포되는 지하철 신문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선보이는 지하철 신문은 모두 4종. 신도림역에서만 하루 4,000부가량 배포된다고 하니 대단한 양이죠. 아침 7시 인천, 부천, 수원 등 인근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근하려는 직장인들이 신도림역으로 서서히 몰려듭니다. 덕분에 신도림역의 러시아워는 다른 역보다 조금 일찍 시작되죠. 승강장으로 통하는 계단은 이내 사람들의 물결로 새카맣게 덮입니다.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50만 명. 바로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바쁜 순간입니다. 얼핏 수많은 인파 때문에 안전사고라도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드뭅니다. 혼잡한 가운데서도 오랜 기간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형성된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도림역 하면은 걸어가는지 밀려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혼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건 사고 없이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나마 시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때 지하철이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곳 신도림역도 대표적인 지옥철 가운데 하나였죠. 지금은 비록 혼잡함은 있어도 나름 견딜만한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배차 간격을 2분 30초로 줄이고 예비 차량까지 투입하면서 사정이 한결 나아진 결과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만원 지하철을 감수하면서 승객들이 갖게 된 마음의 여유일 겁니다. 일종의 내공이랄까요? 그냥 가는 거죠. 뭐. 사람들이 짜증낸다고 해서 그거 자기가 더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각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어차피 각오하고 타고 있어요. 다 어쩔 수 없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출근 시간을 벗어나자 사람들로 밀리던 객차 안은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이맘때 승객들은 좀 늦게 출근해도 되는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죠. 시원한 냉방차 안에서 혹은 신문을, 혹은 독서를, 혹은 음악이나 동영상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시험 기간에는 책도 좀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못 본 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여가 잘 즐길 수 있는 이런 거. 신문도 보고, 그러니까 일반 버스라든가 택시에서는 신문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하철 속에서는 편한 마음으로 신문을 볼 수는 있습니다. 가면서 뭐 화장도 할 수 있고, 뭐 학생들은 책이나 공부나 아니면 시험 공부, 아니면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은 숙제도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어르신들은 떼개질도 하고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시는 이런 이제 불교서적이나 성경책 이런 것도 보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삶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가 돼버린 지하철. 만약 우리에게 지하철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 지하철은 언제 어떻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을까요? 지하철이라는 낯선 단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약 40년 전의 일입니다. 1970년 한창 팽창 중이던 서울의 인구는 6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인천, 성남, 수원, 안양 등 수도권 인구도 1,3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의 교통수단은 버스와 택시가 95%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75%가 사대문 안으로 집중됐죠. 대중교통난이 날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철을 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1970년 6월)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가 발족되고 이듬해 4월 12일 역사적인 기공식이 열립니다. 그로부터 3년 4개월 만인 1974년 8월 15일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7.8km 구간 9개 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됩니다. 세계 도시 가운데 43번째, 아시아에서는 도쿄, 베이징, 평양 등에 이어 7번째로 건설된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은 단순한 대중교통 수단을 넘어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으로 단숨에 자리매김했죠. 시골 같은 데서 오시면 지하철 탈 때 저희들도 보면 뭐 너무 깨끗하니까 진짜 신발 지저분한 걸로는 신고 타기가 정말 미안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신발을 벗고 타시는 분들도 종종 이렇게 보고 그랬습니다. 이 지하철이 개통되고 얼마 안 돼서 시청 그 역사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둘러앉아서 김밥도 먹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나의 그 아주 재미있는 그 놀이터, 어디 창경원과 비슷한 그런 그 인식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땅 속으로 기차가 간다는 것은 이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감히 뭐 상상을 뭐 못한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1970년대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강남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자 1978년 강북과 강남을 잇는 순환선 2호선의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1983년 완공된 2호선은 서울을 영등포, 영동, 잠실을 포함하는 다핵화 중심 도시로 변모시키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공급 정책에 따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신도시들이 잇따라 건설되고 이들 신도시와 서울 사이의 연결 교통망을 위해 3, 4호선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서울을 X축으로 연결하는 3, 4호선은 약 5년간의 공사 끝에 1985년 완전 개통되면서 서울의 제1기 지하철 건설이 완료되죠.